굶기지 말고 안 먹으면 치우면 돼요. 안 먹으면 치우는 걸 굶긴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저는요, 박사님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잘 안 먹어요. 먹어. 뱉기만 해. 꿀꺽 뭐 이렇게 하거든요. 뭐 이유야 여러 가지. 안녕하세요. 아빠 육아입니다.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겁니다. 분명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밥보다 놀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매번 따라다니며 떠먹이게 되고 밥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저는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과 삐뽀삐뽀 119 소아과 하종원 원장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부모 입장에서 비교하고 정리해서 실행해보기 위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저처럼 아이 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두 전문가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느낀 건 억지로 한 숟갈 더 먹이는 것보다 밥 시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밥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는 겁니다. 오은영 박사는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식사 시간, 간식 시간을 좀 지켜서 몸에 배이게끔, 생활에 배이게끔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.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놀고 또 갑자기 한 입 먹고 다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식사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. 저도 솔직히 공감됐습니다. 아이가 안 먹으면 괜히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계속 붙잡고 있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아이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으면 조금 남았더라도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중요한 건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밥 시간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밥 안 먹었다고 바로 다른 걸 계속 주지 않는 겁니다. 이 부분은 하정원 원장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식사 시간에 안 먹으면 치우고 다음 식사 전까지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. 굶기지 말고 안 먹으면 치우면 돼요. 안 먹으면 치우는 걸 굶긴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그다음에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. 너무 굶기는 거 아닌가?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정원 원장님은 이건 굶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안 먹는 거라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간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. 간식 시간에는 간식을 주되 밥을 안 먹었다고 과자나 빵이나 우유를 계속 추가로 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굳이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정말 현실 육아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는 불안하니까요. 오늘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은데 배고프면 어떡하지? 영양이 부족하면 어떡하지? 그래서 결국 좋아하는 걸 하나씩 더 주게 되는데 두 전문가 모두 결국 식사와 간식의 규칙은 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느낀 건 밥상 분위기를 전쟁처럼 만들지 않는 거였습니다. 오은영 박사는 밥상에서 부모가 화를 내거나 혼을 내면 아이들은 그 감정까지 같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. 저는요, 박사님 쫓아다니면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잘 안 먹어요. 먹어. 뱉기만 해. 꿀꺽 뭐 이렇게 하거든요. 뭐 이유야 여러 가지. 생각해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밥 자체보다도 그 시간의 분위기를 더 강하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. 계속 안 먹고 도망가고 뱉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점점 예민해집니다. 저도 모르게 말투가 세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정원 원장님은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정말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. 부모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 조금만 더 버티면 다른 걸 주겠구나 하고 더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간식도 평소 먹는 양 정도만 줘야 하고 아이가 더 달라고 해도 더 주면 안 됩니다. 배가 고파도 다음 밥 먹을 때까지는 간식은 조금만 먹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두 전문가 모두 방향은 비슷했습니다. 억지로 먹이기보다 담담하게 기준을 지키고 밥 시간 자체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건 음식과 친해지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. 오은영 박사는 아이들도 음식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아이가 조금 식재료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도록 만져보도록 하고 또 수저 같은 것도 아이가 좀 식탁 위에 놓도록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하면 자기가 좀 참여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입 벌리고 먹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좀 더 능동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아이는 물컹한 식감을 싫어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바삭한 건 좋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먹이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면 생선구이는 싫어해도 생선가스를 먹을 수 있고 과일도 형태를 바꾸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식사 준비에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도 도움된다고 합니다. 수저를 놓게 하거나 식재료를 만지보게 하거나 같이 식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입장에서는 밥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번에 두 전문가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가장 크게 느낀 건 오늘 한 끼를 많이 먹이는 것보다 아이에게 밥 시간 자체를 힘든 기억으로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입니다.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.
여전히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안 먹으면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먹이고 싶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식사 시간은 편안하게 만들고 규칙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아이의 밥 투정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분들이세요. 적어도 아이가 어릴 때 좋은 먹거리로 아이를 잘 먹이는 거,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잘 먹이고 도와주는 거,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, 이런 분들이시거든요. 혹시 지금 아이 밥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저처럼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